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중랑천입니다. 오늘은 장명 세 번째 시간으로 미영업계에 종사하시는 그 79년 2월 5일 신시생인 여자분의 장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그 미영업계 종사하시는 분이었는데, 이 미영업계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번에 관심을 많이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79년생이면 지금 36살 되신 분이고요. 그 여성이신데, 제가 성이 이씨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돌림자를 이제 모르신다고 하셔갖고, 이 돌림자는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이름을 지어달라고 해주셔서 제가 돌림자를 빼고 그 두 개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하나는 이희주라는 이름이고, 하나는 이혜슬이라는 이름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사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이분에게는 모카토금 중에서 어떤 오행이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이름이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주를 보면은요, 이분은 음력 1979년 2월 6일 신시생이에요. 그러니까 기민년, 병인월, 기사일, 임신시에 태어나신 분이 되겠습니다. 양이 4개고 음이 4개예요. 그러니까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특별히 양적이지도 않고 특별히 음적이지도 않은 좀 중성적인 성향의 여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행의 구성을 보면 목기운이 하나, 화기운이 둘, 토기운이 셋, 금기운이 하나, 수기운이 하나입니다. 오행이 비교적 골고루 균형되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토기운이 좀 강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일주고요. 이 사주를 보면 우선 첫 번째 특징이 이 비견이 지금 3개가 있잖아요. 비견이 좀 토기운이 3개가 있는데 비견이 좀 강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자존심도 강하고 자의식도 강하고 그리고 고집도 비교적 세고요. 그리고 그 사업을 하기에는 비교적 적당한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너무 자기 힘이 약하면 안 되는데, 이 사주는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하고, 자존심도 좀 있고, 그런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여기에 보시면은 이분에게는 식신상간을 나타내는 이 금기운이 하나가 있고, 위에 이제 수기운이 있는데, 금이 식상이 쟤를 바라보고 있죠. 그런데 이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뭐 20대라든가 아니면은 젊은 시절에 큰 돈을 벌기는 힘들고요. 지금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사주를 보면 일단 지지를 봤을 때 역마살이 강하죠. 인신사의 4가지 중에 3개가 들어있습니다. 역마살이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역마살이라는 것은 움직이고 이동하는 운, 이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무역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가만히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보다는 좀 활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동하는 그런 것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용실을 하시면서 하루 종일 샵에만 계시면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여행 같은 것도 자주 다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주에 있어서 이제 한눈에 들어오는 결정적인 뭐라고 할까요? 결정적인 약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그 이 사주의 큰 특징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시면 인신사 삼형사를 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인신사 삼형사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형살이라는 것은요, 강도가 비교적 센데 좋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무슨 사건이라든가 사고라든가 뭐 이런 것이 강하다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삼형살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요, 항상 겸손하고 그리고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도우면서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남을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지 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이런 분들은 이게 인신사가 모두 역마살에 관련된 형살이기 때문에 운전 습관을 잘 들여 놓으셔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음주운전 같은 거 이런 것을 그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그러면 안 되고 안전운전을 그 실천하셔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역마살이 강한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해년이 들어왔을 때 해년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29살 때 정해년이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 게 이제 41살의 기해년이거든요. 이럴 때 이제 사해충이 발생을 하면서 인신사의 사형살이 형성이 되니까 그럴 때 무슨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같은 것이 발생할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전 습관 같은 거 잘 들여놓으시고 항상 그 욕심도 버리고 그리고 그리고 겸손하게 남을 도우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배우자 운을 보면은요. 배우자 운을 보면 그 여기 목기운이 정관이 여기 하나 딱 있어요. 배우자 운이 하나 딱 있고 그 목기운이 딱 한 개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운은 비교적 안정하다. 안정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인이나 사나 이 신이 이 서로 그 좋은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배우자 관계는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사주는 그 기사일주인데 화하고 토기운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강한 사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주의 기신은 토기운하고 화기운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흘러가는 대운을 보면은요, 이 기신에 해당하는 토기운하고 화기운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집중적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11살서부터 20살까지 무진대운, 그리고 21살서부터 30살까지 기사대운,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데, 특히 21살서부터 30살까지의 이 20대운은 좋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강한 이 사주일 경우에, 이렇게 일주하고 똑같은 그런 그 대운이 들어오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11살서부터 20살까지도 위아래로 다 토기운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본인은 토기운이 강한데 또 토기운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좋다고 할 수가 없죠. 1살서부터 10살까지 정묘대운도 이 기둥 자체가 화기운이 강한 이런 기둥이거든요. 목생화 하면서 화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살서부터 30살까지 본인은 좋은 운이 들어온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1살을 병옥점으로 해가지고 이전보다는 좀 나아진다. 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나이가 36살이니까 31살 경호대운에 속해 있는데 앞으로 다가오는 신미대운이라든가 임신대운이라든가 이렇게 다가오는 해가 본인에게는 훨씬 더 좋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좋은 운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들어온 적이 없고 앞으로 들어오는 운은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기만성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 그러면 이 사주에 있어서 제가 그 기신은 토기운하고 화기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용신운은 어떤 게될까요? 이 사주를 보면 일단은 그 비경겁제에 해당하는 토기운이 강해요. 비경겁제가 강하면 어떤 것이 용신운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재물운이 용신운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이 수기운이 용신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신상간운에 해당하는 이 금기운이 두 번째로 좋은 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수기운과 금기운이 그 용신에 해당이 되고 이름을 지을 때는 수기운과 금기운이 강한 이름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씨성을 가졌는데 이 오얀리자가 그 이씨성을 쓸 때 사용하는 한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목기운이 강한 한자입니다. 그래서 성이 목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름에는 수기운이나 금기운이 강한 한자를 집어넣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운을 보면은요. 올해는 그 화기운이 강하잖아요. 화기운이 강하고 내년에 이제 훈련 이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천간 지지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용신운이 들어와도 그 해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6살 가보년은요, 올해는 특별히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좋다 나쁘다가 있으면은 중간에서 약간 나쁜 쪽으로 기울어진 그런 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을미년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40살, 41살, 42살 이때부터 그 운이 상당히 풀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호 대운 자체가 그렇게 나쁜 운은 아닌데, 일단 지지에 화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 생각처럼 이렇게 좋게는 그 기운이 생성되지는 않지만, 일단 이전에 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뭐 10대라든가 20대보다는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본인의 그 인생의 황금기는 50대, 60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31살 경우대운을 변곡점으로 해서 이전보다 점점 낮아진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더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용신운은 이 수기운과 금기운이라는 점,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인신사, 사명사를 안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겸손하고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도우면서 사는 삶, 이것을 항상 지키면서 살도록 하고, 운전 습관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사건이나 사고 같은 거,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대운이 좋지 않았을 때 지금까지 잘 넘기셨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대운이 좋게 흘러가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희주라는 이름하고 이해슬이라는 이름 이제 두 가지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나이가 36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10대나 20대처럼 이쁘고 깜찍한 이름,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좀 약간 좀 무게감도 있고 그런 이름을 이제 찾으려고 했는데, 이희주라는 이름이 흔한 것 같으면서도 흔하지 않아요. 희주라는 이름이 흔한 것 같으면서도 흔하지 않습니다. 제가 장명을 하는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흔한 이름을 잘 안 지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하고 똑같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내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 그러면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이희주라는 이름은 흔한 것 같으면서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슬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희주라는 이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희주가 기풀 희자에 두루 주자를 쓰는데요. 이 성공한 사람들 중에 뭐 정주영 씨라든가 정주영 현대그룹 창업주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주자가 들어가는 이름을 쓴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거의 다 두루주자입니다. 거의 다 두루주자예요. 다른 글자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주자가 들어가면 거의 다 두루주자다. 그래서 이 주라는 이 한자가 상당히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익장명법으로 했을 때 82핵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오얀자가 16핵이고요. 이 기풀이자가 26핵이고 두루주자가 8핵이고, 본인이 태어난 게 기민년에 태어나셨잖아요. 기민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기민년은 32핵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리성명학의 모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수리성명학이라는 것은 이름만 같으면 똑같은 운세가 나온다. 그래서 모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이라도 어떤 사람은 사형 선고받아갖고 사형당한 그런 범죄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으니까 이 사람은 운세가 같아진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곡획장명법이라는 것은 이름이 같아도 운세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이 핵수를 더해요. 그러니까 기미년에 태어나신 분은 32핵을 더하고요. 이렇게 태어난 해마다 핵수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아도 태어난 해가 다르면 다른 핵수가 나오죠. 그래서 이 이희주라는 이름은 82핵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은 계상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계상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황시 길성이 따르도다. 모래 가운데서 금을 이루니 일찍부터 늦게까지 재물이 많도다. 자손도 집안에 가득하니 화기가 가득하도다. 만년의 운은 재물이 가득하도다. 이 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치라든가 법률이라든가 학자, 재계, 예술계통에서 크게 출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미용업도 일종의 예술계통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요. 이 이름이, 이 괴상이 잘 맞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희주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면 특히 재물복이 아주 좋은 그런 괴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그 희라는 것이 그 수기운이 강한 한자고요. 그리고 주라는 것도 수기운이 강한 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인의 사주는 그 수기운하고 금기운이 용신운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이름은 재성에 해당되는 이 수가 강조된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이해슬이라는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슬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이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흔한 이름을 잘 장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하고 이름이 똑같으면 당사자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독특하면서도 개성 강한 그런 이름을 선호하고요. 이 해슬이라는 이름은 가운데 있는 이 바다 해자는 그 수기운이 강조된 그런 이름이고요. 그리고 이 큰 검은 곳 슬자, 이것은 금기운이 강조된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왕자처럼 새겨져 있는 써 있는 게 이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왕자가 아니라 구슬옥자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슬이라는 큰 검은 곳 슬자는 금기운이 강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의 사주에 있어서는 수하고 금기운이 그 용신과 희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바다해라는 것은 수기운이 강하고 이 슬이라는 것은 금기운이 강조된 그런 좋은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얀이자가 16핵에 해당이 되고요. 이 핵자가 23핵, 그리고 슬자가 28핵, 그리고 기민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32핵을 더해서 99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99핵에 해당되는 이 괴상이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자가 좋으니 일평생 형통하고 길하도다. 금전은 쓰고도 남음이 있으니 창고에 쌓이고 또 쌓이도다. 40에서 50 사이에 가히 큰 부자 소리 듣도다. 자손운도 최고로 좋으니 4, 5 형제를 두도다. 이 사주도 그 재물운이 그 상당히 강조된 재물운이 좋은 그런 그 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마지막에 그 자손운도 최고로 좋으니 4, 5 형제를 두도다. 이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에는 그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을 그 상당히 좋게 생각을 했잖아요. 큰 복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한두 명만 낳았는데 옛날에 이게 역사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옛날에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 전에 막 당나라, 그리고 그 전에 또 무슨 나라가 있었죠? 하여튼 그 1000년도 넘은 그런 시대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4, 5 형제를 두도다 이 얘기는 그런 식으로 좀 새겨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낳는다 이것보다는 그 지금 이 주인공 되시는 분이 자녀를 두 분을 이제 자녀가 두 분이 계시는데 이 자녀들이 전부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미용업이라는 것도 그 예술 계통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ESL이라는 이름처럼 이 99개의 괴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그 예술 계통, 특히 연예 계통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대그룹 창업주인 그 정주영 회장님도 이 99에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연예인 중에 뭐 김창완 씨라든가 김혜수 씨라든가 뭐 탤런트 유호정 씨라든가 음정희 씨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모두 똑같은 괴상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그 괴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제가 처음에 이 장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곡핵 장명법이라는 거, 이제 곡핵 장명법이라는 것하고 수리성명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수리성명학이 모순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수리성명학으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은 성공한 사람들 중에 그 안 좋게 나오는, 그 상당히 안 좋은 내용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생 동안 그 돈도 많이 모으고 그리고 장수하고 80, 90이 넘게 살았는데도 뭐 20대에 단명한다느니 뭐 평생 가난하게 산다느니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나온 이름이 그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수리성명학이라는 것이 모순이 상당히 많고 결과적으로 맞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곡핵 장명법이라는 것은요. 적중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수리성명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모순을 해결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모순점도 해결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이 곡핵장명법으로 한번 맞춰보면 상당히 잘 들어맞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해슬이라는 이름이 해슬. 그 흔하지가 않잖아요. 흔하지 않은 이름이고 그리고 괴상도 상당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술계통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바다 해자에 큰 검은고 슬자인데 수와 금이 강조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해자는 수가 강조됐고요. 이 슬이라는 것은 금이 강조됐습니다. 그래서 이해슬이라는 이름 제가 그 상당히 제가 지었지만 제가 장명했지만 상당히 괜찮은 이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제가 그 장명하는 이 시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준비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름을 이제 그 장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이름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데 여기서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하면 지금 현재 30분도 안 됐거든요. 30분도 안 됐는데 이게 이제 준비 기간은 막 몇 시간씩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장명 동영상이 그 오늘 같은 경우는 또 그 돌림자를 넣지 않고 그 세 개가 아니라 두 개만 이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더 짧아졌는데 하여튼 오늘 그 장명한 그 이희주, 이해설 이 두 가지 이름의 그 지금 미용업계 종사하시는 이 주인공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인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이 두 가지 모두 예술 계통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그리고 재물 보기 아주 좋은 그런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그 용신운에 해당이 되는 수하고 금기운을 그 한자에 그 강조해서 넣은 그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오늘의 장명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그 다음에도 멋진 이름을 갖고 그 장명 동영상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